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들부터 단기간에 빠른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주식 랭킹 채널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벌써 2만 명을 넘어서 3만 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 그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 내용으로 넘어와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시장이 폭락이 또 오든 말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유리기판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기업이 3월에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해당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국내 반도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특히나 최근에는 중국에게 한국의 기술이 따라잡히고 있다라는 부정적인 내용들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집접 저항 기반의 메모리 기술부터 첨단 반도체 패키징, 그리고 차세대 고성능 센서 기술 등 반도체 핵심 기술 수준이 중국이 한국을 추월하기 위해서 거의 따라 올라왔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반도체 분야를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선물조사에서는 한국이 앞서고 있는 분야는 공정과 양산, 그리고 중국에게는 기초와 원천 및 설계 분야에서는 중국에게 밀렸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은 AI 반도체 기술만 한국의 기술 수준에 유리한 영향을 주고 있고, 나머지 분야에서는 중국에게 밀리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기술력 확보가 시급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AI 반도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HBM이겠죠. HBM을 제외하면은 사실상 AI 반도체 기술들뿐만 아니라 범용 반도체 분야에서도 중국이 따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이 핵심 인력들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문제들도 계속 주목받아 왔고요. 미국과 중국의 견제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이 자국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공급망 현지화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까지도 치열한 경쟁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가 잘해야 되는 이 AI 반도체 분야에서 특히나 삼성전자가 밀어붙이고 있는 파운드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미 TSMC가 꽉 잡고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첨단 패키징 공정기술 분야에서는 엔비디아가 블랙엘 GPU를 TSMC의 첨단 패키징 공정인 코어스를 선택하면서 70% 이상을 계약해버렸습니다. 즉, 전 세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가 TSMC를 선택하면서 삼성전자와 TSMC에 대한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고요. TSMC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65%에 육박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9.5%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물론 자체 패키징 기술을 내부적으로 키워서 2.5 차원 패키지 솔루션인 i큐브부터 3차원 솔루션인 x큐브 등 기술력 확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 맞지만, TSMC와는 매 분기 점유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사실상 고객사를 확보하는 것 자체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게 밀리고 있고, 첨단 반도체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TSMC한테 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장점을 극대화하는 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 있죠. 바로 AI 반도체 중에서 HBM, 즉 GPU를 만드는데 필요한 반도체를 만드는 겁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미래 메모리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 핵심 과제로 HBM에 대한 패키징 기술 고도화부터 칩렉 기반의 이종 결합 기술 확보 등을 제시했고요. 사실상 AI 시스템 대용량 고성능 에너지 효율화 요구를 축적시키기 위해서는 HBM이 지금 성능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다음 성능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HBM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문이 있으면은 그 문에 지금까지는 사람이 1000명이 있을 때 문이 하나였습니다. HBM 같은 경우에는 이 문을
1000개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000명이 문 하나로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은 1000명이 문 1000개로 열고 나간다는 거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 AI 반도체들이 개발이 되고 AI 반도체에 대한 성능이 올라가면서 HBM에 대한 성능이 더 올라가지 않는다면은 분명히 병목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HBM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술 자체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HBM에 대한 기술 격차를 더욱더 벌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개발된 반도체보다도 높은 성능의 반도체를 만드는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반도체에 대한 문제들, 이 첨단 반도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문제들이 몇 번씩 발생을 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발열 문제죠. 그래서 첨단 반도체 기술들을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발열도 잡아주고 속도도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주목받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실리콘 포토닉스가 있죠. 이거 TSMC가 현재 가장 애용하고 개발하고 있는 기술인데 이 포토닉스라는 것 자체가 전송에서 광자를 이용한 광학 연구의 한 분야입니다. 실질적으로 반도체는 실리콘 칩 주위에 전자가 흐른다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전자와 광자를 이용해서 반도체에 대한 성능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산의 강점을 갖고 있는 전자와 통신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빛이 하나의 칩에 통합이 되어서 반도체의 데이터 처리 능력이 더욱더구로 향상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GPU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분야가 데이터 센터죠. 즉 이 데이터 센터에 있는 수만 대의 서버는 고대역 폭의 통신을 위한 전선이 아니라 광섬유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리콘 포토닉스에 대한 기술들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점차적으로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서버에서 생성된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 주거나 광섬유를 통해서 들어온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을 활용한 기기가 바로 광 트랜시버입니다. 우리들이 많이 들어본 내용들이죠. 결과적으로 이 실리콘 포토닉스에 대한 내용들이 워낙 주목받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했는데 일단 AI 발열 분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반도체 발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실리콘 포토닉스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 공정을 활용해서 광회로를 직접화하는 기술로 광 기반 데이터 전송으로 인해서 높은 대역폭 그리고 저전력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즉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저렴하게 만들 수 있고 굉장히 높은 대역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AI 반도체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고요. 고밀도 직접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형화 그리고 경량화에 유리하고 특히나 데이터 센터 및 5G나 6G 통신의 실리콘 포토닉스 기반의 송수신기에 대한 수요가 지금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AI 기술들 자체가 로봇이나 혹은 자율주행처럼 결국엔 데이터 통신이 왔다 갔다 하는 분야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이 앞으로 더욱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요. 기존 반도체 제조 기술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나 비용 절감이 가능해서 반도체 생산 기업들이 관심을 주목하고 있는 기술이 바로 이 실리콘 포토닉스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실리콘 포토닉스에 바로 유리기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에 대한 이 범위 자체가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리기판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발열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실리콘 포토닉스에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층 더 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HBM이나 코어스 등 첨단 패키징 기술이 발열이나 전력 소모,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서 기술이 정체되기 시작하는 상황 속에서 유리기판 기술이 주목받고 있죠. 실제로 실리콘 포토닉스도 주로 실리콘 웨이퍼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광신호 전송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리기판을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현재 시장이 바라보고 있고요.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보다도 이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열에 훨씬 더 강하고
휨 현상이 적기 때문에 고집접 AI 반도체 패키징에 훨씬 더 적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수많은 대기업들이 개발을 해서 상용화가 임박했고요. 무려 12조 원 시장까지 성장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겠죠. 2025년도 반도체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는 것은 결국에는 HBM 다음으로 유리기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은 반드시 공략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현 시점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은 바로 캠트로닉스입니다. 원래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시각 사업이 주력인 기업입니다. 그런데 얘네가 이 디스플레이 시각 사업 자체가 성장 규모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 훨씬 더 낮기 때문에 매출의 다변화를 위해서 유리기판 사업에 도전하게 됩니다. 얘네가 폐기된 웨이퍼를 신제품과 대등한 품질로 가공하는 재생 웨이퍼 기업인 J3라는 기업을 자회사를 통해서 인수합니다. 이 재생 웨이퍼 사업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지금 주목하고 있는 핵심적인 시장이고요. 재생 웨이퍼 설비를 유리기판 제조에도 활용이 가능한데, 얘네가 J3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화학 소재인 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공장과 폐수 처리장 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시장과 재생 웨이퍼 시장 자체를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캠트로닉스가 앞으로의 시장에서 훨씬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에서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기 전에, 특히나 3월 달에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오기 전에 해당 기업 여러분들께서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